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프리워커스, 일하는 방식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모빌스 그룹 지음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모빌스 그룹. 모빌스는 일하는 방식을 실험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브랜드 모베러웍스를 전개할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오뚜기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과정을 유튜브 채널 모티비에 기록한다. 모빌스는 멤버들의 뚜렷한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룹 사운드의 모습을 지향하며 재미있고 유쾌하게 일하는 문화를 만든다. 차례 1.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나? 2.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3.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4. 어떤 태도로 일할 것인가? 5. 어떻게 우리를 알리지? 6. 팬을 모을 수 있을까? 7. 왜 함께 일하나? 8. 어떤 팀이 되고 싶은가?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더 나은 일을 위한 8개의 질문. 덜컥 출판 계약을 했다. 넷플릭스에 규칙 없음을 펴낸 RHK 출판사로부터의 제안이라기에 혹하는 마음이었다. 계약을 했을 때가 2020년 11월, 모베러웍스를 론칭한 것이 2019년 11월이니 고작 1년 된 브랜드가 넷플릭스의 책을 들먹이며 출판을 결심한 것이다. 글을 쓰려고 모니터를 켠 순간 아차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작 지점에 서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다른 누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다고. 책을 쓰며 누구를 위한 책일까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우리는 이 책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책이 되길 바랬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했다. 더 정확하게는 오래 일해온 방식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일을 꾸미기 시작하던 시점의 우리. 삶에서 일은 끊임없이 물음표만 남기고 어떤 방향을 쫓아야 할지 모르겠고 알 수 없는 억가심정에 휩싸여 지내던 그때의 우리들을 위해 썼다.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책이 하나의 힌트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보겠노라 마음먹은 기로에 던진 8개의 질문들로 구성했다. 퇴사를 앞두고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나? 자신에게 물었고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 뒤에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어떤 태도로 일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 팀의 존재의 이유가 됐다. 어떻게 우리를 알리지? 라는 고민은 새로운 협업 방식인 느슨한 연대를 만들어냈고 팬을 모을 수 있을까? 라는 자신 없는 물음표는 모을 수 있다는 느낌표로 바꾸었다. 왜 함께 일하나? 라는 질문은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팀의 위대함을 깨우치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며 던진 어떤 팀이 되고 싶은가? 라는 물음은 프리워커스라는 책 제목으로 정리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워커스란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찾는 주체적인 사람들이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든 아니든 혼자 일하든 함께 일하든 프리워커가 되는 건 이를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하는 형식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내가 내 일의 주인이라면 프리워커다. 독자들이 책을 읽으며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어보길 바란다. 아마 정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일이란 정답 없는 모험이므로 하지만 한 발짝 먼저 모험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엉터리 무용담과 개똥 철학도 모아보니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더 나은 일을 찾았냐 묻는다면 아직은 어렴풋하지만 예전보다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힘주어 말하고도 싶다. 우리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더 나은 일을 쫓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레퍼런스쯤은 되어주리라 믿는다. 8개의 질문 끝에
그리고 우리 일의 연대기 끝에 각자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 1.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나? 이렇게 일하는 게 맞나? 우리가 일을 시작한 20대 중후반 무렵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생의 곡선을 그려보면 각자의 인생 곡선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출렁인다. 곡선의 커브는 간간히 연애나 결혼, 친구나 가족의 영향으로 소폭 움직이긴 하지만 주로 이직이나 맡았던 일에 따라 지속거나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일을 시작한 이후 줄곧 하루의 3분의 1쯤은 노동을 해왔으니 인생의 곡선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가 노동인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일이 인생에 있어 이렇게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모춘과 소호가 10여 년 커리어를 쌓고 2019년 11월 브랜드 모베러 웍스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을 X축으로 그린다면 고민의 시작 시점은 2019년쯤, 고작해야 지금으로부터 1, 2년 전부터 시작된 생각이다. 10년 노동의 끝 무렵에 왔을 때 비로소 그동안 일해온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껏 일해온 방식에 문제라도 있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는 없을까? 우리 인생에서 일이란 뭘까? 물음표가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우리의 인생 곡선은 차츰 아래로 향했고 그러다 신랄 같은 실마리를 발견할 때면 조금씩 상승세를 탔다. 곡선이 드센 파도처럼 굽이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굴곡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가자면 인생 곡선 X축상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소호, 모춘, 대우의 인연이 시작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라인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만났다. 입사한 시기는 2013년부터 14년.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라인이 일본에서 국민 서비스가 되고 수억 명의 글로벌 이용자 수 기록을 연일 갱신하던 때 소호는 브랜드 디자인팀 소속 기획자, 모춘과 대호는 디자이너로 입사했다. 입사 전 소호는 브랜딩 에이전시 플러스 X를, 대호는 토탈 임팩트와 텍스트 스튜디오를, 모춘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부터 자영업, 에이전시 JOH를 거쳤다. 라인은 문턱이 높은 대기업 같아 보이지만 당시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필드의 인력들을 대거 끌어모으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코올릭이었다.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가기 전 정도의 연차였는데 스스로는 일 좀 한다고 우쭐댔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에 엉성하게 아는 척만 하느라 바빴다. 와중에 혈기는 드높아서 야근하며 밤새 술도 마시고 연애도 하면서 왕성한 회사 생활을 했다. 우리들의 커리어가 어디로 흘러갈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매일이 산만한 때였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상승 곡선의 시작 지점이었다. IT 서비스 기업으로 시작한 라인플러스는 모바일 메신저 속 캐릭터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캐릭터 사업을 본격화했고 2015년에 이를 위해 라인프렌즈라는 독립 법인을 만들었다. 우리 셋을 포함해 공간, 제품 등 오프라인 사업 베이스의 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인력들은 대부분 라인프렌즈로 배치됐다. 분사 후 라미나, 프롬튼, 뱅앤올룹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도쿄, 홍콩, 상해,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의 글로벌 테마파크형 스토어, 라스베가스 라이선싱 쇼, 전시회 등 기존의 캐릭터 사업에서 시도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벌였다. 치열하게 일했다. 대기업 산하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스타트업 초창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급성장의 짜릿함을 모두 누렸다. 자유와 책임의 문화 속에서 회사도 개인도 쑥쑥 컸다. 모춘과 대호는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 세계 각지로 출장을 다니며 공간의 BX 디자인을 담당했다. 윈도우 그래픽, 스태츄, 사이니지, 간판 등 사람들이 공간에서 경험하는 브랜드 요소들을 디자인하는 일이었다. 공간 브랜딩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 달력이나 다이어리 같은 사내용 제품 디자인까지 전천후로 했다.
소우는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브랜드 기획일을 했고 초기에는 카페 사업 기획을 담당했다. 메뉴 기획과 제작부터 공간 컨셉, 마케팅과 운영 플랜까지 모두 맨땅에 헤딩하듯 일했다. 당시 회사 분위기가 그랬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해냈다. 야근도 주말 출근도 많았지만 재미있었다. 불모지를 비옥한 땅으로 바꿔가는 일. 일의 묘미를 경험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우리 세 사람 모두 큰 상승 커브의 꼭지점이 이 언저리에 찍혀 있을 것이다. 5년쯤 성장을 거듭한 회사는 점점 체계를 갖춰갔지만 회사의 성장세에 비해 개인의 성장은 둔해지기 시작했다. 정점을 찍은 곡선이 맥없이 아래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무작정 뛰어들어 일하던 때와 다르게 여러 절차와 관리자가 생겼다. 훨씬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했지만 반복되는 일이 많아졌고 일 외적으로 해야 할 일이나 일만으로 뚫리지 않는 벽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일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2018년 하반기 대우를 포함해 가까운 동료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경험을 찾아 떠났다. 어느새 바닥을 찍은 커브는 좀처럼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기력과 번아웃. 왜 퇴사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왜 번듯한 직장을 두 발로 차고 나왔는지 궁금해한다.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회사를 그만둘 무렵 우리의 하루를 들려주면 답이 될까? 소우는 대체로 무기력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 커피로 애써 잠을 깨운다. 오전에는 왜 참석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르는 회의, 오후에는 가능한 피하고 싶은 회의에 참석한다. 남은 시간은 회의 때 불거진 감정을 추스리거나 따라가지 못한 일을 수습하는 데 쓴다.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해보려 하지만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멍한 채로 하루를 보내는 날도 부지기수다. 모추는 대체로 과열되어 있다. 아이스 커피를 연거푸 마시며 잠을 쫓아낸다.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회의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아젠다가 쌓여간다. 좋아하는 동료와 일, 상사로부터의 인정, 분명 더할 나위 없는 회사인데 왜 점점 지쳐갈까? 갈수록 커지는 조직과 일의 양, 책임감에 허우적거리며 하루를 보낸다. 온 에너지를 회사에 쓰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녹아내린다.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래로 정신질환처럼 여겨져 내보이기까지 꺼려하던 병이 감기처럼 흔히 알 수 있는 질병이 됐다. 그때부터였을까? 우리를 포함해 주변의 동료들도 조심스레 각자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공황 증세뿐만 아니라 편두통, 디스크, 이명증, 고지혈증, 당뇨, 종양. 때로는 여기가 회사인지 종합병원인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몸이 아닌 마음으로 반응이 나타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화가 치밀기도 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도 지금이야 흔하게 쓰는 용어가 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영문 모르고 송방 끓이는 경우가 많았다. 무던하고 건강한 친구들은 나름의 취미도 찾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면서 일의 균형을 잡아가기도 했지만 모추는 때때로 출근길에 숨쉬기가 어려워 중도의 버스에서 내려야 했고 소우는 끝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렸다. 6, 7년간의 라인 프렌즈 생활의 막바지쯤 대우는 2018년 6월, 소우는 2019년 6월, 모추는 2019년 9월 퇴사했다. 세 명이 지금의 상황을 그리면서 의기투합해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당찬 포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회사를 나왔다기보다 끝은 언제나 그렇듯 쓸쓸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가보자. 오랜 회사 생활의 말미, 일에 집중하지 못하던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돌파해보려 노력했다.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의 모베러 웍스에 큰 영향을 준 프로젝트가 있다. 모춘과 대우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BX 페이즈 2 프로젝트로 라인 프렌즈 브랜드 경험의 다음을 기획하는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회사에서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는 데 있다. 한 브랜드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략을 짜는 거대한 일을 이사도 팀장도 아닌 일개의 디자이너들이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윗선에서는 시큰둥했고 실무선에선 갸우뚱했다. 사건의 발달은 회사의 변화였다. 우리는 5년 넘게 라인의 캐릭터를 자식처럼 여기며 일했다. 라인의 도쿄와 뉴욕에 동시 IPO 상장하고 라인의 캐릭터들이 글로벌 각지에서 사랑받는 친구들이 된 것은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인 덕분이었지만 초창기 멤버로서 우리가 잘했다라는 맹란한 마음이 있었다. 우리 몸에 새겨진 어설픈 성공 방식에 대한 확신. 아마도 이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변할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빼앗기고 있다고 여겼다. 지금 생각하면 삐뚤어진 애착 같은 것이었다. 회의실에서는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오가는 대신 형식적인 보고가 줄지었고 그런 회의가 반복될수록 불만이 쌓였다.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절이 싫으니 중이 나가는 것, 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토달지 않고 지내는 중이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절을 바꿔보는 것. 우리는 세 번째 선택지를 택했다. 그 시도가 BX 페이지 2 프로젝트였다. 절 전체를 바꾸려니 할 일이 넘쳐났다. 회사의 거의 모든 실무진들과 인터뷰하고 100개가 넘는 브랜드 사례를 분석했다. 조용히 진행하다간 묻히기 딱 좋은 일이었기에 더 요란하게 일했다. 동료들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대차게 해나가는 모습을 지지해주기도 했지만 몇몇은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그렇게 수개월을 고민해서 전략 지도를 그렸고 단 한 번의 임원진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주어졌다. PT라고는 몇 번 해본 적도 없는 모춘이 발표를 맡았다. 모춘은 발표 중간에 던지는 농담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고 어느 자리에 누가 앉을 때 파악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지 동선도 모두 맞췄다. 너무 비장했던 나머지 발표 전날부터 벌벌 떠는 바람에 당일에는 급기야 한 동료가 결혼식 날 긴장하지 않으려 먹었다던 안 떨리는 약을 주기도 했다. 약발은 잘 받았고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얼마 후 새로운 브랜드 팀이 생기고 모추는 리더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생각한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구현되지 못했다. 팀이 꾸려진 후 대호는 퇴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춘도 회사를 떠났다. 우리는 결국 저를 바꾸지 못하고 떠난 중이 됐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새드 엔딩이 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저를 바꾸려 망치도 들어보고 톱도 들어보면서 얻은 귀한 감각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일할 때 일할 맛이 난다라는 감각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일은 재미있어진다는 거, 모두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때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얻은 성취감은 무엇보다 컸다. 그리고 결과는 성에 차지 않을지언정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얻지 못하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깨달음은 우리가 일을 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줬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 가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가보자라는 생각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츠즈키 쿄이치, 권의 편집자 커민 2017. 실마리는 언제나 내 안에 있다. 회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수시로 변한다. 변화를 마주하고 힘든 시기에 회사 탓도 해보고 내 탓도 해보면서 알게 된 건 변한 환경 탓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편이 좋다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변화 환경이라기보다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는 수동적인 자세였다. 에리 프롬의 글을 엮은 책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를 보면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무력감의 뿌리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 무기력하다면 뭔가를 탓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 나서는 게 이득이다. 안 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막상 한 걸음 내딛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보인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보자.
사이드 프로젝트 대실패. 대호가 퇴사한 2018년 하반기, 소호와 모추는 왠지 모를 갈증에 시달렸다. 마음속에 꿈틀거리던 뭔가가 있는데 나올라치면 이내 꼬리를 내려버렸고 마음은 항상 해소되지 않은 채로 머물렀다. 그런 시기에 시작한 것이 소호사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다. 소호와 모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때 만든 활동명이다. 모두 모춘이 장명했는데 본인의 아버지 조남을 거꾸로 해서 모춘이라는 이름을, 미소 짓는 호랑이란 뜻으로 소호라는 이름을 지었다. 모춘이 재밌게 본 무협 영화에서 나온 캐릭터의 이름이기도 한데 소호가 호랑이띠에 잘 웃기 때문에 의미가 맞는다고 했다. 회사 이름은 소호사로 짓고 퇴근 후에 동네를 걸으며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소호와 모춘의 첫 협업이니 지금 우리 그룹의 전신이 된 셈이다. 처음엔 모춘이 동화책 일러스트레이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동화책이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었다. 만들다 보니 우리에게 생각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고 최종적으로 단편 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소설을 쓴 것이다. 모춘이야 그림책 작가이기도 해서 그림의 완성도는 훌륭했지만 글이라곤 이메일밖에 써본 적 없는 소호가 소설을 잘 쓸 리 만무했다. 그럼에도 우리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활력이 됐다. 새로운 일이 취미가 되어준 셈이다. 집에 리소 프린터기를 들여 직접 인쇄도 하고 책으로 엮었다. 반응은 어땠냐고? 대실패였다. 우리들을 제외하고 그 소설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그 당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은 올해도록 180명을 넘기지 못했다. 지인들만 모두 팔로우했어도 그 숫자는 넘었을 텐데 수익이 1원도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나름대로 수개월 공을 들였는데 처참한 무관심으로 마무리되었다. 단편 소설은 이런 인용문으로 시작한다. 인생이란 게 원래 엉터리야. 알겠냐? 네 꼴을 좀 보라고. 스티븐 킹, 스탠 바이 미. 줄거리는 위트랜드라는 밑반 마을에 사는 꼬마 아이들이 동네를 더럽히는 라면 공장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주인공은 천식이 있는 아이 부, 탐정 도일, 먹보 포, 헛똑똑이 스푸키,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기에 부는 연약하기만 하고 도일은 혼자 진지한 괴짜 탐정. 먹보 포를 얕보는 책벌레 스푸키는 백과사전만 읊어대는 헛똑똑이다. 죄다 엉터리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원래 엉터리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악의 축인 라면 공장을 무찌르지는 못하지만 이들만의 방식으로 유쾌한 승리를 거둔다. 모든 일에는 각자의 대응 방식이 있다는 주제다. 엉터리라 할지라도 내 의지로 한 일이라면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것. 자기 방식대로의 일, 주체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세계관. 놀랍게도 모베러 웍스가 말하는 메시지와 같다. 소호사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이야기는 그때부터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 모베러 웍스를 만들 때 우리조차도 몰랐다. 실컷 브랜드를 론칭하고 나서야 그런데 이거 소호사 때 생각했던 주제였잖아 하면서 웃었다. 마냥 실패한 프로젝트인 줄만 여기고 덮어두기 바빴는데 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연결될 때가 있다. 책이라는 것도 단편 소설 쓰면서 만들 줄 알았지. 이렇게 우리 브랜드 이야기로 책을 출간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것도 같은 주제로 말이다. 어처구니 없는 실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호는 라인에서 카카오로 이직한 후 사이드 프로젝트로 브레인 부스터 코리안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영상 교육 컨텐츠로 글로벌 유저를 공략하며 유튜브 채널에서 야심차게 선보였다. 결과는 외국인 대상 콘텐츠인데 구독자 100여 명 중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기대했던 영어 댓글 대신 잘 봤습니다 라는 한국어 댓글만 난무하는 채널로 남았다. 그러나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시기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며 쌓은 경험이 지금 대호가 만드는 모티비, 누브랜딩 시리즈에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며 이야기의 서사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노브랜딩 시리즈의 스토리텔링이 있고 매번 100개가 넘는 댓글로 참여하는 팬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궁금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던 5만 가지 실패들 중에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서 튀어나올지. 뭐가 됐든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어이없는 모양새일 것이다. 아무런 상관없다. 인생이란 게 원래 엉터리인 법이니까. 이왕이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일한다. 일이란 뭘까? 하루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쓰면서도 막상 정의하려면 말문이 막힌다. 일 때문에 울고 웃은 지 언 10년이 됐는데도 언제나 아리송하기만 하다.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것일까? 테일러 피어스는 그의 책 직업의 종말에서 인간의 핵심 동기는 돈, 자유, 의미 세 가지로 요약한다. 돈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그런데 어느 날 로또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이 생긴다면? 그날로 모든 일을 접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조용히 덮어도 좋다. 우리는 돈이 아주 많아진다 하더라도 영영 일을 접고 싶지는 않다. 그 대신 긴 휴일을 만들고 하기 싫은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면서 여전히 일할 것이다. 왜? 돈을 벌기 위한 일이지만 돈이 모든 이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테일러 피어슨이 말한 나머지 두 가지 동기, 자유와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의미는 이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번 후에 추구할 수 있는 혜택이었다. 한평생 돈벌이를 위해 일하고 노후의 자유를 만끽하는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 현재를 희생한 대가는 달콤한 자유가 아니라 그저 잃어버린 청춘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성세대로부터 돈도 벌어야지만 현재도 즐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배웠다. 그런 점에서 자유와 의미는 이를 영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닌 스스로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일을 할 때 현재는 허비되지 않고 하루는 생산적으로 채워진다. 조금은 역설적인 결론이지만 일에서 자유와 의미를 추구할수록 더 큰 성취와 부를 이룬다. 자유와 의미가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을 써도 지렛대가 있으면 곱절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원리다. 테일러 피어스는 말한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당신의 경력에서 자유와 의미라는 지렛대를 만들라고. 일이란 뭘까? 아마 평생 정의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일이란 인생과 닮아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 한없는 기쁨을 주다가 기어코 시련과 좌절을 준다. 그러나 이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싶은 마음과 마찬가지로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이왕이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잘 해내고 싶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끌려가듯 하고 싶지 않다. 재미있게 우리답게 일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 같은 재료의 음식도 이왕이면 근사하게 차려내서 먹고 싶은 마음이다. 앞으로도 일에 대해 뾰족한 정의는 내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일의 모양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책에서 우리의 생각이 이상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씀의 기록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애쓸수록 마주하게 되는 건 드높은 현실의 벽과 훨씬 큰 불안감으로 둘러싸인 삶이었지만 이상을 쫓는 모험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초대장을 보내본다. 우리와 같이 정답 없는 모험에 뛰어들기를 바라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 궁금하다.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의문들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도 아무쪼록 초대장을 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웰컴 투 헬.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